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개념센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본개념 90페이지에서부터 92페이지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합이 37인 두 자연수가 있다.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4이고 나머지가 2이다. 이때 두 수의 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큰 수를 x라고 하고요. 작은 수를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이 37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x 더하기 y는 37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x를 y로 나누면 몫이 4이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검산식 기억하시죠? 써보면은 x는 나눈 숫자의 몫을 곱하고 4y 나머지를 더해준다. 요거 많이 들었던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4y 더하기 2는 4y 더하기 2 더하기 y는 37. 그래서 5y가 35가 되니까 y는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y에다 5를 대입해서 4, 5, 20 더하기 2니까 x는 y는 5가 아니죠. y는 7이 되죠. y는 7 되니까 4, 7에 28에 3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큰 수는 30이고 작은 수는 7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두 수의 차를 구하세요 했으니까 30 빼기 7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3, 4번이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아란이의 국어, 수학, 영어 점수의 평균은 88점이고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5점이 낮다. 국어 점수는 91점이다. 수학 점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학 점수를 X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국어 점수는 나왔죠. 국어 점수는 91점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안 나왔네요. 영어 점수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세 과목의 평균이 88점이다. X 더하기 91 더하기 Y를 3으로 나눈 게 88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더하기 91 더하기 Y는 3을 곱해주니까 38에 24, 38에 24, 264가 되겠고요. x 더하기 y는 90일 이항하니까 173 여기까지 나오겠네요. 자, 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5점이 낮다. x가 y보다 5점이 낮다.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y 빼기 5 더하기 y는 173이 되고 2y는 178이니까 따라서 y는 2, 8에 16, 2, 9, 18, 89점이네요. y가 89니까 x는 5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84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수학 점수는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84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번 혜빈이가 햄버거 가게에서 한 개에 2,500원인 치즈버거 한 개와 한 개에 3,200원인 새우버거를 합해서 16개를 샀더니 총 금액이 47,000원이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치즈버거를 X개 샀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새우버거를 Y개 샀다라고 하면은 합해서 16개 산 거죠. X 더하기 Y는 1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00원짜리 X개, 그 다음에 3,200원짜리 Y개를 사서 47,000원이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공 두 개씩 없애주면은 25X 더하기 32Y는 470 이렇게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25배를 해줄게요. 25배. 그러면은 25x 더하기 25y는 25 곱하기 16을 해주면 65, 30, 6, 22 하고 계산해서 0, 0, 3, 3만 300 이렇게 되겠네요.
300. 자, 그리고 나서 빼주면은 7y는 170 이렇게 되나요? 7y 300이 아니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300이 아니고 400이죠. 400. 그러니까 25x 더하기 25y는 400이 되겠고 빼주면은 70 여기까지 되겠네요. 70. 따라서 y는 10이다 알 수 있고요. y가 10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x는 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치즈버거 6개, 새우버거 10개를 샀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우버거를 4개 더 산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어느 주차장에 오토바이와 택시가 모두 합하여 27대가 주차되어 있다. 오토바이와 택시의 바퀴수의 합은 84일 때 오토바이는 몇 대가 주차되어 있는가? 자, 오토바이가 X대, 그 다음에 택시가 Y대 Y대가 주차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자, 합해서 27대라고 그랬죠. 합하여 27대. X 더하기 Y는 27이라는 식이 하나가 생겼고요. 자, 오토바이 바퀴수는 2개 있으니까 2X개, 택시는 4개 있으니까 4Y개 해서 84다. 그러니까 2로 나눠서 X 플러스 2Y는 42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빼주도록 하죠. 그러면은 X는 소거되고 Y는 15 이렇게 되겠네요. Y가 15니까요. X는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는 X니까 12대.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는 2.5km이다. 지영이가 오후 3시에 집에서 출발하여 시속 3km로 걷다가 도중에 시속 8km로 달려서 오후 3시 30분에 도서관에 도착하였다. 다음 중 지영이가 걸은 거리 X와 달린 거리 Y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집에서 도서관까지 갑니다. 거리는 2.5km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시에 출발해서 시속 3km로 걷다가 중간에 시속 8km로 달렸다고 되어 있네요. 시속 8km로 달려서 여기에 3시 30분에 도착했다 이러한 얘기죠. 그럼 30분이 걸린 겁니다. 자, 이때 걸은 거리 X, 달린 거리 Y. 그럼 우선 X 더하기 Y는 2.5km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걸을 때 걸린 시간 3분의 X, 뛸 때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 요게 이젠 30분 걸린 거죠. 30분은 시간으로 바꾸면 2분의 1 시간.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1이니까 요거 답이 다 소수로 나와 있죠. 그래서 0.5라고 쓰겠습니다. 0.5. 자, 그래서 x 더하기 y는 2.5, 그 다음에 3분의 x 더하기 8분의 y는 0.5 해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8% 소금물과 13% 소금물을 섞어서 10% 소금물을 만들었다. 500g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8% xg, 13% yg이라고 한다면은 x 더하기 y는 우선 500이 되는 거고요. 자, 소금의 양,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 다음에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는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자, 100을 다 곱해주니까 8x 더하기 13y는 5000 이렇게 식이 나왔죠.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8배를 해주겠습니다. 8배를 해주면은 8x 더하기 8y는 4000 요 식이 또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8x 빼기 8x는 소거되고요. 13y 빼기 8y는 5y, 5000 빼기 4000은 1000. 그래서 y가
200. y가 200이니까 x는 300이 되겠죠. x는 300. 자, 8% 소금물은 xg 섞었다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300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이 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8배와 같고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의 숫자를 바꾸면 처음 수보다 45만큼 작다. 이때 처음 수를 구하세요. 자, 처음 수에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할 거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해주면 이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에 10을 곱하고 1의 자리 숫자에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바꾼 수는 10의 자리에 y 쓰고 1의 자리에 x 쓰는 거죠.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에 10을 곱하고 1의 자리 숫자에 1을 곱하고 자, 이 수는 이 처음 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8배와 같다. 그러니까 10x 더하기 y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8배와 같다. 자, 분배해서 이항할게요. 그러면은 2x는 y는 반대로 이항할게요. 7y 따라서 x는 2분의 7y라는 식이 하나가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45만큼 작다. 바꾼 수는 처음 수 10x 플러스 y보다 45만큼 작다. 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9y는 마이너스 45가 되니까 마이너스 9로 나눠서 x 마이너스 9는 5. 요 식이 나왔죠. 자, 요렇게 대입을 해주면은 2분의 7y 빼기 y는 5. 2를 곱해주니까 7y 마이너스 2y는 10. 그럼 5y는 1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y는 2가 되겠습니다. y가 2가 됐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x는 7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처음 숫자는 72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다음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의 책에 실린 문제이다. 노새의 짐은 몇 자루인지 구하시오. 노새와 당나귀가 자루를 운반하고 있다. 당나귀가 짐이 무겁다고 한탄하자 노새가 당나귀에게 말했다. 연약한 소녀가 울듯이 어째서 너는 한탄하고 있느냐? 내가 진 짐의 한 자루만 내 등에 옮기면 내 짐은 너의 2배가 되고 내가 진 짐의 한 자루를 내 등에 옮기면 나와 너의 짐은 같은 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노새가 지고 있는 짐의 개수를 x, 그 다음에 당나귀가 지고 있는 짐의 개수를 y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새가 말한 거죠. 그럼 노새가 당나귀가 진 짐의 한 자루를 자기 짐에 옮기면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되고 당나귀는 y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내 짐은 너의 2배가 되고 당나귀의 짐이 y 마이너스 1의 2배가 되고 그럼 정리부터 해줄까요? x 더하기 1은 2y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는 2y 마이너스 3 이렇게 식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진 짐을 한 자루 내 등에 옮기면 그러니까 노새에서 한 자루 뺀 걸 당나귀에게 옮기면 너와 나는 짐의 수가 같은 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x 빼기 1과 y 더하기 1이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는 y 플러스 2가 된다. 요 식이 또 나왔죠. 자, 얘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y 플러스 2는 2y 마이너스 3이고 2항에서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y는 5가 된다. y가 5가 되면은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줄게요. 그럼 x는 5 더하기 2에서 7 이렇게 되겠네요. 노새가 x라고 그랬으니까 노새는 7자루의 짐을 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어느 퀴즈 프로그램에서 한 문제를 맞추면 10점을 얻고 틀리면 5점을 잃는다고 하자.
천우가 30문제를 풀어서 165점을 받았다. 천우가 틀린 문제 수를 구하시오. 자, 맞힌 문제의 수를 x개, 그 다음에 틀린 문제의 수를 y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30문제 풀었다고 그랬죠? 30문제. x 더하기 y는 30이 되는 거고요. 10점을 맞히면 10점을 얻는 거니까 점수는 10x점에다가 틀린 개수 5y점을 빼서 165점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계에서 5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2x-y는 5, 35, 5, 35. 그리고 나서 요식을 빼겠습니다. 빼주면은 더하겠습니다. 더하면은 3x는 63이 되고 x는 21입니다. x가 21이니까 y는 9가 되겠죠. 틀린 개수를 y라고 했으니까 9개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전체 학생이 600명인 A중학교의 여학생의 5분의 1, 남학생의 3분의 1이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 모두 164명이 참가했을 때 A중학교 전체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의 차는, 자, 여학생 수를 x라고 할 거고요. 남학생 수를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 더하기 y는 6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의 5분의 1, 여학생의 5분의 1, 그 다음에 남학생의 3분의 1 참가해서 164명이 참가했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15를 곱하겠습니다. 15를 곱해주면은 3x, 그 다음에 5y는 164 곱하기 15를 해주면 5, 4, 20, 5, 6, 30, 5, 1은 5, 그 다음에 4, 6, 1 해서 2460 요렇게 식이 나온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3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3x 더하기 3y는 1800 될 것이고요. 두 개를 빼주면 2y는 60에다가 660이네요. 그래서 y는 330 되겠고요. y가 330이면은 x는 270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학생 수가 330명, 남학생 수가 270명이니까 따라서 차는 330 빼기 270 하면 되겠죠. 60이다 알 수 있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A팀과 B팀이 핸드볼 경기를 하였다. 전반전에는 A팀이 B팀보다 5점을 더 얻고 후반전에서는 B팀이 A팀이 얻은 점수의 2배를 얻었다. 최종 점수는 17점, 18점, B팀이 이겼을 때 B팀이 후반전에서 얻은 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B팀이 전반전에 얻은 점수를 x점, 그 다음에 후반전에 얻은 점수를 y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팀은 전반전에 A팀이 B팀보다 5점을 더 얻었다고 했으니까 x 더하기 5점을 얻게 된 거고요. 후반전에서는 B팀이 A팀에 얻은 점수의 2배를 얻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2배 돼서 그러니까 2배로 나눠주면 되겠죠. 2분의 y. 자, 그래서 최종 점수는 17점, 18점. A팀은 x 더하기 5 더하기 2분의 y가 17점이 됐다. 자, 그럼 x 더하기 2분의 y는 12고요. 2를 곱해서 2x 더하기 y는 24. 요 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B팀은 x 더하기 y 해서 x 더하기 y를 해서 18점을 얻었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빼주겠습니다. 그러면은 x는 6, x는 6이니까 y는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B팀이 후반전에 얻은 점수는 y값, 그래서 12점.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어떤 물탱크에 A 호수와 B 호수를 모두 사용하여 물을 12분 동안 넣었더니 가득 찼다. 또 같은 물탱크에 물을 A 호수로 14분 동안 넣고 B 호수로 8분 동안 넣었더니 가득 찼다. B 호수만 사용하여 이 물탱크를 가득 채우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구하시오. 자, 요거는 전체 일을 1이라고 두겠습니다. 가득 채우는데 1만큼 가득 채웠다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A로 1분 동안 넣는 양을 1분 동안 넣는 물의 양을 X만큼 넣는다고 하고요. B 호수로 1분 동안 넣는 물의 양을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두 사용하여 12분 동안 넣었다. 그럼 A도 12분, B도 12분에서 물 하나 채웠다 이거죠. 그리고 A 호수로 14분, 그 다음에 B 호수로 8분 하니까 또 하나가 찼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는 2를 곱할게요. 그러면은 24x, 24y는 2가 되고요. 밑에 식에다가는 3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42x 더하기 24y는 3 하고 밑에서 위에 거를 빼주면은요. 빼주면은 18x 24y는 소거되고요. 1 x는 18분의 1이네요. 자, 얘를 여기 위에 식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18분의 12y는 1이다. 자, 여기 3분의 2가 되는 거죠. 3분의 2가 되니까 12y는 3분의 1이 되겠고, 따라서 y는 36분의 1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B호스만을 사용하여 물탱크를 가득 채우는데 몇 분이 걸리느냐? B호스가 y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6분의 1, 1분의 36분의 1만큼 넣는데 얘를 몇 분 동안 넣어야지 하나 채우느냐 이거죠. 따라서 네모는 36 해서 36분이 걸리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미린이가 집에서 6km 떨어진 학교에 가는데, 자, 집에서 6km 떨어진 학교를 가는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일정한 속력으로 10분 동안 갔습니다. 10분 동안 가고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일정한 속력으로 30분 동안 걸어서 학교에 도착했다. 자전거의 속력이 걷는 속력보다 6배 빠르다고 할 때 자전거의 속력은, 자, 자전거의 속력을 x라고 할 거고요. 속력입니다. 자전거의 속력을 x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걷는 속력을 y라고 한다면은, 자, 우선 자전거의 속력이 걷는 속력의 6배, 그러니까 x가 6y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간 거리를 조금 구해보면 되겠죠. 자, 요렇게. 자, 그럼 10분 동안 간 거리는 거시속해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자, 여기 분인데 시속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6분의 1시간, 얘는 2분의 1시간 이렇게 바꿔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시간 곱하기 속력해서 6분의 1x 더하기 걸어가는데 걸린 거리, 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해서 2분의 1y는 6km를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6을 곱해주니까 x 더하기 3y는 6을 곱해서 36이고요. 요식을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9y는 36이 되니까 y는 4. y가 4니까 x는 24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전거의 속력은 24. 시속 24km 정답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둘레의 길이가 11km인 호수의 같은 지점에서 세윤이가 출발한 지 1시간 후에 동민이가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다.
자, 둘레의 길이가 11km입니다. 자, 동민이가 1시간 갔어요. 1시간 가서 동민이가 여기 있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윤이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대로 돈 거죠. 반대로 돌아서 세윤이는 시속 3km로 걷고 여기는 시속 3km, 그 다음에 동민이는 시속 5km랍니다. 시속 5km. 걸었을 때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세윤이가 걸린 거리, 세윤이가 걸은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지금 없죠. 시간. 세윤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x라고 하면 될까요? 세윤이가 걸은 시간을 x시간, 그 다음에 동민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은 시간을 y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선 세윤이가 출발한 지 1시간 후에 동민이가 반대 방향, 이거 반대로 됐네요. 요거 반대로 썼습니다. 자, 여기가 3, 5, 세윤이, 동민이. 자, 그러면은 요 xy는 똑같도록 하죠. 요거 적을게요. xy도 적어서 동민이가 걸어간 시간, 그 다음에 세윤이가 걸어간 시간, 요거를 x, 요거를 y라고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민이가 걸어간 시간이랑 세윤이가 걸어간 시간하고 다르죠. 세윤이가 출발한 지 1시간 후에 동민이가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으니까 동민이가 간 시간은 세윤이보다 1시간이 더 많이 걸었습니다. 반대죠. 1시간 더 많이 걸은 게 세윤이죠. 그러니까 y는 동민이 걸어간 시간에 1 더해준, 1시간 더해준 요 식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윤이가 간 거리, 그 다음에 동민이가 간 거리를 합하면은 둘레 11km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세윤이가 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3y, 동민이는 5x 이렇게 간 거죠. 요게 11km. 요 두 번째 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3배에서 3x 더하기 3 더하기 5x는 11이니까 따라서 8x는 8이 되고 x는 1이 되겠죠. x가 1이니까 y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윤이가 걸은 거리예요. 지금은 시간을 구한 겁니다. 세윤이가 걸은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시간 곱하기 속력해서 따라서 6km 걸었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길이가 36km인 강을 속력이 일정한 배를 타고 왕복하는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6시간, 강물을 따라 내려오는 데는 4시간이 걸린다.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시오. 강물의 속력은 일정하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강물이 요 방향으로 흐른다고 할게요. 요 방향으로 흐른다면은 우선은 길이는 36km입니다. 자, 거슬러 올라갈 때는 6시간이 걸렸고요. 거슬러 내려올 때는 4시간이 걸렸어요. 자, 멈춰 있을 때 배의 속력을 x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은 y라고 하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이 강물하고 마주치면서 올라가는 거죠. 배가 속력이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올라갈 때의 속력은 배에서 강물을 빼는 거고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오는 거니까 배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요때의 속력은 배의 속력하고 강물 속력하고 더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올라갈 때 걸린 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6 곱하기 x-y는 36. 그래서 x-y는 6이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럼 내려갈 때 간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4배에서 36이다.
그래서 x 더하기 y는 9가 된다. 요 식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더해 주겠습니다. 더하니까 2x는 15가 되고 x는 2분의 15가 되네요. 2분의 15. 2분의 15, 얘가 2분의 18이니까 y는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배의 속력 구하는 거죠. 배의 속력이 x라고 그랬으니까 시속 2분의 15km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번 A 합금에는 구리가 10%, 은이 25%가 들어있고 B 합금에는 구리가 20%, 은이 30% 들어있다. 이 두 종류의 합금을 섞어서 구리가 200g, 은이 400g 들어있는 합금을 만들려고 한다면 A 합금, B 합금은 각각 얼마씩 필요한가? 자, A 합금에는 Xg, A는 Xg, B는 Yg을 섞는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A는 구리가 10% 들어있으니까 A에 들어있는 구리는 100분의 10X가 되겠고 은은 25% 들어가 있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25 Y가 들어있는 거고요. B에는 구리가 20%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20X, 20Y 이거 틀렸죠? 은이 X의 25%니까 X, 그 다음에 구리는 100분의 20Y, 은은 30%라고 그랬으니까 100분의 30Y. 근데 구리가 200이니까 여기 구리끼리 더해서 200g이다. 그러니까 100분의 10x 더하기 100분의 20y는 200g. 그리고 은이 400g이니까 100분의 25x 더하기 100분의 30y는 다시 400g. 자, 공 하나씩 나눠지고 10을 곱해주니까 x 더하기 2y는 2000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0 곱해주면은 25x 더하기 30y는 4만. 그 다음에 5로 나눠주니까 5x 더하기 6y는 8000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식에 5배를 할게요. 그러면은 5x 더하기 10y는 만 이렇게 되겠고요. 자, 빼주니까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2000. 따라서 y는 500. y가 500이니까 x는 1000이 돼야 되겠네요. 따라서 a는 1000g. 그 다음에 b는 500g.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농도가 다른 두 종류의 소금물 A, B가 각각 500g씩 있다. 두 소금물 A, B를 각각 100g, 300g씩 섞으면 10% 소금물이 된다. 자, A를 100g, 그 다음에 B를 300g 섞으면 10% 소금물이 된다. 섞었으니까 400g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소금물. 그러면은 A는 400g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B는 200g이 남았네요. 자, 섞으면은 15% 소금물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섞었으니까 600g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를 Y%라고 하겠습니다. Y%. 자, 그러면은 소금의 양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는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100을 다 곱해주니까 얘는 100을 곱할 필요 없이 그냥 약분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약분해 주니까 x 더하기 3y는 40
요 식이 하나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는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러면은 얘도 0 두 개씩 약분해 주니까 4x 더하기 2y는 6, 5, 30, 6, 1, 6, 9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 2로 나눠주면요 2x 더하기 y는 45 여기까지 나오겠고요. 자, 요 식을 x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40으로 고쳐서 요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y 플러스 80 더하기 y는 45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5y는 2항에서 마이너스 35니까 y는 7이 되네요. y가 7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21 더하기 40. 그래서 x는 19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이때 소금물 A 소금물이 X%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X는 19니까 정답은 4번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9% 설탕물 400g과 그 다음에 12% 설탕물을 섞어서 10% 설탕물을 만들었다. 이때 10% 설탕물의 양을 구하시오. 자, 12%를 xg 섞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400 더하기 xg이 되겠죠. 자, 설탕의 양 요거 연립방 정식이니까 여기를 yg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400 더하기 x는 y가 되겠고요. 자, 설탕의 양을 구해보면은 400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 다음에 설탕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 다음에 설탕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해주면은 자, 110 곱해서 3612x 더한 게 10y다 이렇게 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니까 1800 더하기 6x는 5y 이러한 식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1800 더하기 6x는 자, 5를 곱하니까 2000 더하기 5x 이렇게 되네요. 이 항에서 x는 200 여기까지 나왔고요. x가 200이니까 y는 600 되겠네요. 이때 10% 소금물을 yg이라고 했죠. 따라서 600g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효리와 상순이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3계단, 진 사람은 1계단을 올라가기로 하였다. 얼마 후 효리는 처음보다 25계단 올라갔고 상순이는 19계단을 올라갔을 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를 구하시오. 단 비기는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효리가 이긴 횟수를 x라고 하고 진 횟수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효리가 이겼을 때 상순이는 진 거죠. 그럼 상순이는 y번 진 거고요. 효리가 진 횟수가 상순이가 이긴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상순이가 진 게 x번 진 거고요. 이긴 게 y번 이겼다. 자, 그러면은 효리는 3x 계단 올라가고 y 계단 올라가서 25계단. 그 다음에 상순이는 이긴 게 y번이니까 3y x 해서 19계단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 식을 x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19로 바꾸고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겠습니다. 자, 대입해주면은 3배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9y 플러스 3, 9, 27, 3, 1, 3, 57 더하기 y는 25 마이너스 8y는 마이너스 57이 되니까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그래서 y는 4가 됐고요.
y4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19가 되니까 x는 7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효리는 7번 이기고 4번 졌고요. 반대로 상순이는 4번 이기고 7번 졌다. 따라서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한 횟수는 11번 했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A, B 두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느 공장에서 지난달에는 두 제품을 합하여 500개를 만들었다. 이번 달에는 지난달에 비하여 A는 4% 증가, B는 6%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지난달보다 3%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번 달에 생산한 A 제품과 B 제품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 자, 지난달에 A 제품이 X개, B 제품이 Y개 생산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달은 A가 4%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X의 100분의 4만큼 플러스가 된 거고요. B는 6% 감소했으니까 Y의 100분의 6만큼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래서 3%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500에 100분의 3만큼 감소한, 즉 마이너스 15개가 감소한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식 세우겠습니다. 지난달 500개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는 500이라는 식이 하나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4x 마이너스 100분의 6y는 마이너스 15. 자, 그러면은 100을 곱해주니까 4x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1500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은 요 식에 4를 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4x 더하기 4y는 2000이 되고 두 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10y는 마이너스 3500이 되겠고 마이너스 10으로 나눠서 y는 350. y가 350이니까 x는 150입니다. 150.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몇 개가 증가했느냐? 증가량이 x에다가 350을 넣으면 되는 거죠. 150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4 곱하기 150을 해서 0 하나 약분하고 5, 20, 5, 35 해서 6개 증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100분의 6에다가 350을 곱해서 0 하나 약분하고 5, 20, 5, 7에 35, 2, 3은 6 해서 마이너스 21개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번 달 A는 150개에서 6개 증가한 156개를 생산했고요. 그 다음에 B는 350개에서 21개가 감소된 329개를 생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속력이 일정한 두 기차 A, B가 있다. 길이가 120인 기차가 A 기차가 어느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데 23초가 걸리고 길이가 160인 B 기차가 A 기차의 2배의 속력으로 이 다리를 지나는데 12초가 걸렸다. 이 다리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리의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x 미터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기차 속력을 y라고 하겠습니다. y 미터 퍼 초가 되겠죠. 미터 퍼 초. 초속 y 미터다. 초속 y 미터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얘가 완전히 지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리를 위에서 바라봤습니다. 기차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여기서 시작했던 이 기차가 완전히 다리를 지나려면 기차가 여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기차의 길이를 여기 A라고 해볼게요. A라고 한다면은 다리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은 기차가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는 다리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를 더한 게 이동 거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길이가 120인 기차가 어느 다리를 지나는데 그러면은 A 기차는 이동 거리가 다리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를 더한다고 방금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x 더하기 120입니다. x 더하기 120이고 그 다음에 A 기차의 속력은 y라고 미지수 잡았고요.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23초가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B 기차는 길이가 160이라고 그랬고 다리를 지나는 거니까 다리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를 더한 게 이동거리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됐죠. 속력은 A 기차의 2배 속력으로 달리니까 2y가 되겠고 시간은 12초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확실히 나온 거는 시간이 나와 있죠. 시간이 나와 있어서 자, 요거 시간을 구하는 것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식은 속력 y분의 거리 x 플러스 120이 23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20이 23y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B기차에서는 속력 2y분의 x 더하기 160이 12초 걸렸다 이러한 얘기니까 x 플러스 160은 24y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x는 23y 빼기 120이 되는 거고 여기서 x는 24 빼기 160이 되는 거니까 이젠 요게 x로 같아지는 거죠. 대입법 쓴 겁니다. 그래서 23y 마이너스 120은 24y 마이너스 160. 자, 이항해 주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0이고요. y는 40입니다. y가 40이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할까요? 그러면 23 곱하기 40이니까 432, 428 해서 920 마이너스 120. 그래서 x는 80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다리의 길이는 800m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어느 복숭아는 무게의 90%가 수분의 무게라고 한다. 복숭아의 수분을 하루에 5g씩 며칠 동안 증발시키면 복숭아의 무게가 100g이 되고 같은 기간 동안 수분을 하루에 4g씩 증발시키면 처음 복숭아의 무게의 74%만큼 수분이 남는다고 한다. 처음 복숭아의 무게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미지수 잡는 게 조금 힘드네요. 처음 복숭아 무게를 xg이라고 할게요. xg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분을 증발시킨 기간이 있죠. 며칠 동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증발시킨 기간 수분을 증발시킨 기간을 y1 동안 증발시켰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숭아의 수분을 하루에 5g씩 며칠 동안 증발을 시켰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x 복숭아 무게에서 빠진 거죠. 5g씩 y1이니까 5y1만큼 빠져가지고 100g이 됐다. 이게 첫 번째 식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식은 수분을 같은 기간 동안 하루에 4g씩 증발시키면 처음 복숭아 무게의 74%만큼의 수분이 남는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수분이 90%가 수분의 무게라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 복숭아의 수분은 100분의 90x만큼의 수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4g씩 y1 동안 4y를 뺐을 때 처음 복숭아 무게의 74%만큼 수분이 남는다. 100분의
74x만큼 남는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100을 먼저 좀 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90x 마이너스 400y는 74x가 되겠고요. 이항해 주면은 마이너스 74x가 되니까 16x는 400y다. 그러면은 4, 4, 16, 100. 그 다음에 4로 또 나눠주니까 x는 25y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대입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25y 마이너스 5y는 100이 되겠고 20y는 100이니까 y는 5. y가 5니까 x는 25 곱하기 5에서 125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처음 복숭아의 무게는 우리가 xg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125g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